네,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탱그리 신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탱그리, 즉 당군과 같은 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당군 신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탱그리 신화는 한웅웅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당군이 뭐 여러분이 계셨듯이 탱그리 신화도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그래서 한국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썼던 외국 문헌들은 일단 요 카자흐스탄 미프체르라고 해서 카자흐스탄의 탱그리 신화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게 사실 어린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림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일단은 기본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추가적으로 한 건 이건 일본 교수인데 하야시 토시오라는 사람이 쓴 유라시아의 석인, 그 다음에 그린피스의 비조. 그린피스란 건 옛날 동방에 있었던 그 괴조의 나라 뭐 이런 건데 슌노나 이런 스키타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무랏 아즈지, 러시아의 역사학자입니다. 가 쓴 유라시아에 대한 스키타이족의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교수가 쓴 카자흐 역사에 대한 유목민족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끝으로는 그 미국 교수죠. 그 제카리아 시친 수메르 문명에 대해 쓴 사람, 이 책을 참고를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슨 동방에서 그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동방이라는 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란, 이라크도 동방입니다.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 이 동방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디를 기원으로 잡아야 되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한데 저는 늘 그렇지만은 항상 12,000년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대홍수 이후부터. 그 이전에 분명히 문명은 존재했지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이라든가 증거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 얘기하기 애매해요.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보수적인 부분만 잡아도 12,000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역시 천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티벳 파미르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방이란 거는 바로 티벳과 파미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창세기 구절이죠.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그 ним물롯, 바벨탑을 세웠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ним물롯의 아버지가 구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키시라는 사람입니다. 키시와 구스는 발음이 조금씩 변화가 돼서 달리 표기된 거예요. 라는 사람이 있어서 최초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밑에 보면 서양 역사학자들, 물론 제카리아 시치이지만 이 학자에 하면 뭐냐, 바벨탑을 만들었던 메소포타미아에 그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구스 왕조, 즉 키시 왕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키시라는 말이 뭐냐면요, 영어로 쓰면 키시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한국말로도 있습니다. 이 키시가 카자흐어로는 크스입니다. 크스. 사람을 뜻하는, 또는 딸, 크즈. 옛날 때 모계사회니까 사람 하면은 여자예요. 우리가 영어로 사람 하면 man 그러죠, 남자라고. 하지만 중앙아시아는 모계사였기 때문에 사람 하면 여성성을 강조합니다. 요 크스에서 나온 한국말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것입니다. 것. 사람을 얘기할 때 이것들이, 이 사람들 막 이렇게 하죠. 것. 우리도 것이란 말이 사람을 지칭해요. 물건만 지칭했던 게 아닙니다. 옛날 때는. 그러니까 것이라는 단어가 바로 키시, 크스랑 연결이 돼 있어요. 더 파생된 단어로는 뭐가 있느냐, 몽골어의 가이, 그 다음에 가르, 그 다음에 여기서 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벤키족 이런 거, 키가 들어가서 민족 명칭을 나타내요. 하지만 가르란 이름도 들어갑니다. 중가르, 카슈가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이란 이름으로도 민족 명칭을 보죠. 한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키시라는 단어는 현재 우리가 쓰는 알타이계 민족의 한국말의 것, 카자흐의 크스, 그 다음 몽골의 가르, 그 다음에 가이, 키 이런 등등의 언어와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키시라는 말을 썼느냐, 그리스가 헬레니즘 문화라 그래서 자신들을 헬렌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이라 부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라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옛날 때 이 크스, 즉 키시라는 사람들은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보다 뛰어난 철기, 청동기, 농경, 유목, 기타 등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특출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인들에게 헬렌처럼 스스로를 키시라 불렀어요. 우린 다르다예요. 뭔가 수준이 문명적으로. 그래서 구별하면서 나온 단어인데, 이 키시 왕조가요, 여기 보면은 또 이 뭐가 있냐면은 히타이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산에 살던 사람들을 히타이트라 불렀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유태인들이 좀 배타적이었으니까 주변 민족들을 굉장히 천대시 보고 야만시 했지만은 히타이트만큼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구이자 동지로 여겼다 그래요. 왜냐? 같은 사상과 같은 문화를 배경으로 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유태인 강의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히타이트와 유태인들은 동료입니다. 동족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히타이트라는 명칭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히타이트가 민족 명칭입니다. 근데 히타이트는요, 몽골어입니다. 히타이트. 이거는요, 이트가 붙어서 복수형이 되는 중세 몽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레이트, 메르키트, 브리아트 라는 식으로 해서 이트, 야트, 그트라는 걸 집어넣어서 복수형을 만들어서 민족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는 중세 표현으로 뭐였을까요? 히타이트입니다. 징기스 칸이 징기스 한으로 발음되잖아요. 카자흐에선 칸하고 발음하고 몽골에선 징기스 한에서 히읗형으로 발음합니다. 키읔이 히읗으로 왔다 갔다 변해요. 히타이트는 기타이트죠. 그래서 기타이트가 뭡니까? 거란족이라는 소리예요. 거란족. 이트가 붙죠. 그래서 유태인 중에 왜 유태인들이 히타이트랑 친했을까요? 여기 보면 친했다고 나오죠? 왜 친했을까? 유태인들 중에 카라이트 유태인이 있지 않습니까? 카라이트. 이트. 뭡니까? 민족명을 납기할 때 쓰는 복수형.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케레이트 아닙니까? 물론 유태인 발음으로는 카라이트. 한국 발음으로는 카라 또는 가야라 부르죠. 그래서 히타이트는 아마도 아시아계의 얼굴을 했거나 또는 터키인들처럼 중동이나 아니면 서양인들과 섞인 어떤 서구적인 모습을 한 아시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벽화에 보면 히타이트인이 아시아인처럼 보이죠. 확연하게 틀리죠? 이거 아프리카 사람 맞네, 얼굴 까마니까. 아, 이거 이란 계통 사람이네? 페르시아? 근데 이거 갑자기 몽골로이드가 나타나죠? 히타이트잖아요. 여기 뭐라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당황스러우니까 히타이트는 인도 유럽인이다. 터키에서 온 인도 유럽인. 저런 사적을 왜 붙여야 돼 대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뻘쭘하니까 이거를 그냥 딱 하면 이상해지니까 이런 이상한 설명을 자꾸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히타이트 하면 끝날 건데 왜 자꾸 이런 사족을 붙여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거든, 얼굴이. 몽골계잖아요, 몽골계. 히타이트 얼굴이 몽골계예요. 그렇다면 유태인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대충 상상이 가죠. 물론 저 당시에도 활발한 교류가 있으니까 혼혈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아시아계 사람들의 유태인들이나 아시아계 히타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귀족을 중심으로. 이거 다 귀족들이거든요. 전쟁을 하고서 그 귀족들을 서로 정략으로 맞교환한 상대였기 때문에 평민이 아니라 귀족 계급입니다. 즉 지배 계급 중에는 아시안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물적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리아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시리아 이름 자체가 아시리아 모지리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몽골 오르혼의 언덕에 있는 쿨투금 비문에 보면은 시작에 나는 탱그리의 자손으로서 아시리아 모지리스 가문의 후예다. 그 아시리안이란 건 뭡니까? 늑대로부터 태어난 10명의 자손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아시리아도 아시리아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아까 했던 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민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서쪽을 중심으로만 보여드렸는데 동쪽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키시랑 관계된 문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홍산 문명입니다. 홍산 문명이 키시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산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이 뭡니까? 옥기죠. 옥을 중앙아시아로 뭐라고 할까요? 카스타스라 그럽니다. 타스는 한국말의 돌이에요. 돌, 타스 비슷하죠? 그래서 타슈켄트라고 그러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가 뭡니까? 타스, 돌, 켄트, 성. 돌로 쌓은 성, 석성이라는 의미예요. 한자로 쓰면. 그래서 타슈켄트라고 합니다. 사마르칸트는 뭐야? 사르마트족이 살던 칸트, 성. 그래서 사마르칸트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거기 가면은 제가 얘기했던 그 장당 문명 할 때도 뭐 카슈가로 말이죠. 그 카슈가 바로 이 카스입니다. 근데 카스는 옥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옥돌 할 때 카스타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카스는 옥이에요. 그래서 청색을 숭상합니다. 푸른색을. 홍산 문명에서 푸른색 옥이 많이 나오죠? 이 티벳에 살던 고대인들은 온몸을 푸른색을 칠했습니다. 물론 영국으로 간 픽트족, 켈트족들도 마찬가지로 푸른색을 칠했어요. 이런 풍습은 이 키시라는 지명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전부 푸른색을 칠했어요. 왜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선민족의 사상 때문에 몸을 푸른색 장신구로 장식을 하고 몸에 푸른 문신을 새기고 몸에 파란 페인트 칠을 하고 제천 행사를 하고 했었어요.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던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키시, 쿠시, 구차, 고차, 흡착 이런 식의 발음으로 불렀어요. 이렇게. 자, 님물렛의 아버지가 쿠시라 했죠? 의미는 뭡니까? 활. 우리도 동이족의 의미는 활이죠? 왜 활이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활을 잘 쏴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샤머니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활을 이렇게 쏠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런 모습이 되죠? 초생달과 금성. 1, 2, 3강까지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초생달과 금성은 무진장 중요합니다. 초생달과 금성이 나오는 지역은 다 스키타이어와 관계가 있어요. 민족명칭에 활이라는 게 들어간 거는 바로 초생달과 금성을 심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을 건설했던 아버지가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니물롯도 물론 거기서 왔어요. 근데 니물롯의 아들들도 전부 다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들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이니까 그렇죠. 외가 자기가 살던 땅. 그랬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한단국에도 구다천국라는 이게 차죠. 구차, 쿠차, 키시, 고차 이거예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흡착 쪽, 그 다음에 월나라 왕의 이름이 구천이었다는데 이 구천도 다 거기와 관계 있어요. 이 월자가 들어가면 투르크계 민족입니다. 한자에. 그리고 그 가야 연맹지의 고차가야 이것들이 다 우리가 있는 키시와 관계가 있는 한자 발음 표기예요. 거기에 여러 한자로 다르게 쓰인 것 뿐이지 사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게 바로 유태인들이 고대에 섬겼던 신의 이름입니다. 오른쪽은 그 남편이에요. 이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의 남편이 부인이 누구였게요? 있었다고 하는데 아쉐라입니다. 아쉐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시나, 아쉐라. 뭐가 달라요? 이 아쉐라라는 신이 이집트에서는 아이시스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이시스를 뭐라고 합니까? 늑대의 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쉐나가 뭡니까? 늑대 아닙니까? 왜 중앙아시아랑 이집트 중동이 딱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발음도 비슷하죠? 아시나, 아쉐라, 아이시스, 뭐가 됐던 간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이 얘기하는 신의 계보가 똑같아요, 지금. 물론 이 신들은 진짜 신 아닙니다. 기술을 전파해준 기술 문명 전파자예요. 당시 다 원시인이던 당시에 뛰어난 과학기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신격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신사도 이와 같은 문화죠. 그래서 보면은 수메르의 신들이 어떠냐?
하늘의 신과 지구의 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신들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천지인 아닙니까? 일월 성신, 달의 신과 태양의 신과 가운데 지키는 북극성의 신, 세 개의 신이 기본 모태가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수메르도 똑같아 이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신, 그 사이의 신, 바로 북극성의 신이죠. 탱그리 사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구상에 뭐 인간이 훨씬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뭐 인간의 감정을 가졌다. 즉 이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슨 절대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어떤 고도의 과학 기술을 가진 어떤 생명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저번 강의 때도 나왔던 스키타이의 언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문장이 새겨진 겁니다. 이번엔 제가 자막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컴퓨터가 메모리가 딸려서 자꾸 다운돼서 제가 1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бірақ өзіңді ерекше өзіңді әріптер болған. Міне сол мысалы айтайық, мына егерде осы мына тостырақты былай қойса, мына сөз былай қарасаңыз, бұл мына жерде бұл иран тілінде жазу шығады. Былай аударсаңыз, көне түрік тілінде шығады. 자, 이게 뭐냐? 지금 현재도 스키타이를 놓고 이게 투르크계 민족이냐 인도 유럽계 민족을 놓고 치열하게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 터키 사람들은 투르크계 민족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양 학계는 인도 유럽어계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인도 유럽어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아람어예요. 근데 아람어 누가 씁니까? 유태인이 쓰잖아요. 유태인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페르시아는 아람어가 아니에요. 다만 페르시아가 엘람이라는 수메르 국가를 정복을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이 됐던 나라죠. 그래서 그거를 페르시아로 통합해가지고 페르시아어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이란판 동북공정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점령했다 해서 그 나라 사람의 언어를 갖다가 중국어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주족은 만주어가 따로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학계에서 얘기하는 인도 유럽어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아람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람어는 지금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자신들의 그 언어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아람어가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이디시, 그러니까 독일어의 바탕을 둔 그 구약이나 토라의 히브리어가 섞인 단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알타이어와 연계성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자가 그 전형적인 그 엘리트 집단이 쓰는 방식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을 그으면 투르크어, 반대를 그으면 히브리어가 나타나요. 즉 아람어가. 요런 방식으로 썼어요, 구조를.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읽어도 인도 유럽어는 없다예요. 히브리어하고 투르크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아시나, 아까 얘기했던 유태인들이 얘기했던 그 신, 바알 신의 부인이 아시라란 말이에요. 아시나입니다. 늑대 여신.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어디예요? 파미르입니다. 투르판 지역. 왜 투르판 지역의 이야기가 중근동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죠? 시대상으로 어디가 더 왔습니까? 파미르가 더 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 중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거꾸로 한국까지 올려가는데 역사 시대연대선을 안 맞추고 있죠. 시대연대선으로 고조선은 BC 2333년이고 유태인들의 그 10지파는 AD 200 몇 년인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타임머신 타고 2000년을 거꾸로 고았다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연대로 봐야지. 시대라는, 역사라는 거는 이쪽이 먼저예요. 근데 똑같은 이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시리안 모지리스, 바로 몽골 오르혼 언덕에서 나타난 아시리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시리아도 아시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아시리아에서도 이스타나라는 게 있었죠. 그게 아사달 아닙니까? 그런 지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은 이거는 알타이어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 구약에 나오는 왕의 이름들이나 국가나 민족의 명칭을 보면은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해요. 몽골어와 그 다음에 투르크어를 안다면은. 이게 모르면은 그 미스테리에 빠지지만 안다면은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시 문명이 원래 어디 있었냐? 키시 왕조라는 게 예전에 제가 파미르곤의 그 문명에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장당 문명이 있었다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카슈가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도에 저도 김해 김씨인데 아유타국에서 허왕후가 왔다고 하는데 그 아유타라는 나라가요. 지금 인도 구자라트에 있는 아유타가 아닙니다. 그건 후기고요. 원래 아유타국은 어디 있었느냐? 카슈가르,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가 만나는 그 인더스 문명의 발원지 있죠? 상수원지구. 거기에 키시 문명이 있었어요. 이 라마야나라는 힌두교의 경전이 바로 키시 왕조의 왕자였던 라마야나 왕자의 이야기를 쓴 서사시입니다. 이 라마야나라 왕자 키시 왕조의 자손이에요. 근데 왜 니물롯이 키시 왕조랑 관계가 있다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뿌리가. 그래서 키시 문명은 청동기와 철기가 있었다. 계급사회가 있었고 국가 지도자를 신의 화신으로 인식했다. 이거 나중에 게세르 신화에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기마민족, 뛰어난 천문학적 지식, 고인돌 및 거성문화, 편도, 관계수로 3조고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도 3조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유대인 편에서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특징, 푸른색으로 몸을 칠한다는 겁니다. 푸른색. 제가 얘기했죠? 키시라는 말이 뭡니까? 카스. 옥입니다. 옥의 색깔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 우리는 청색으로 보죠. 청색 인간이에요. 그리고 수메르에서 얘기했던 이시쿠르라는 신과 히타이트의 테슈프, 그리스의 제우스 신.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똑같죠? 황소 위에 번개를 들고 망치를 들고, 황소 위에 도끼, 빵치자루도 보이죠? 번개를 들고. 똑같죠? 제우스도. 왜 같은 게 나타나고 있죠?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여기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것부터 새 걸로 나가는데 왜 똑같은 개념의 신의 형상이 나타나죠? 이름만 다르고 문명이 이동했다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토르 아닙니까? 토르. 그쵸? 나중에. 그리고 요거 뭐예요? 유대교의 바알신. 똑같죠? 그리고 요게 바로 조금 미스가 됐는데 바로 라마교나 불교에서 쓰는 이 흔드는 겁니다. 번개를 상징해요, 사실은. 이거 샤먼도 써요. 샤머니즘에서 쓰는 이 도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를 들고 있는 자가 권위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와 바람을 부르는, 번개를 부르는 신. 환웅 아닙니까? 자, 그래서 탱그리의 탄생. 탱그리 탄생의 구절은요, 구약의 창세기와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둠과 혼돈 뿐이었다. 뭐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물이 있었고 거기로부터 세상이, 즉 우주가 창조되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동영상을. 자, 이제부터 다음번서부터 나갈 게 샤머니즘하고 심볼리즘이 나갈 건데 요거는 심볼리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첫 맛배기입니다. 춤을 추는데 위구르 여인이 거기에 이미 천지창조가 다 들어있어요. 일단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추는 춤이 새의 춤입니다. 새를 형상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나올 때 동그란 북에서 나왔죠? 태양석에서 나온 새, 3조고예요, 지금. 그래서 탱그리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부분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거 태어나기 전에 뚱뚜루 딱딱딱 북치죠? 소리가 있어서 생명이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서 세상을 창조했죠?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막 눈들이 막 보이죠? 네? 저 눈이 뭘까요?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북극성입니다. 무슨 사탄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3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조가 되는 겁니다. 자, 생략상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천지창조를 서양식의 관점에서 쓰지 않고 동양인들은 예술로 보여줍니다. 그냥 뭐 세상이 혼돈이었는데 뭐 거기로부터 거대한 알이 나타났고 알 속에서 사람이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춤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고대인들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방식이 있어요. 음악, 춤, 시, 건물, 그 다음에 각종 상징기호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음악으로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게 천지창조를 그냥 춤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냥 꼭 문헌을 찾으려고 안 해도 돼요. 하늘과 땅이 구분돼 가지고 그 각자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데 탱글의 후손들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탱글과 스스로를 분리했다. 마치 방고가 쪼개져서 뭐 세상을 낳았던 것처럼 신이 스스로 분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마이 탱글이가 여자, 그 다음에 탱글이가 그냥 남자 해서 엄마 탱글이가 우마이예요. 우마이 아바이. 우리나라 말로도 들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엄마 아빠라는 게 우마이 탱글이 써서 이게 탱글이 우마이. 엄마 탱글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엄마 탱글이가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아무래도 출산을 하니까. 그래서 수메르산에 살면서 수트콜에 있는 하늘산 자락의 경사면에 살았다. 수메르산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수메르 문명의 메소포타미 아닙니다. 여기에 수메르산이 뭐냐면은 카자스에서 얘기하는 한탱그리 산입니다. 거기에 가면 수트콜, 수트가 뭐냐면 그 카자거로 우유입니다. 콜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우유 호수. 아마 이게 석회암이 많이 포함된 하얀 호수인가 보죠. 그러니까 수트콜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밤하늘에는 하얀 별들의 길이 있는데 은하수죠. 이거를 쿠스졸이라 부른다. 이것도 이 재밌는 이름이에요. 쿠스졸. 고구려 무덤 보면은 그 유물 중에 이 새를 타고 있는 신선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은 새와 함께 북극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한다는 소리인데 새를 타고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많은 지상의 사람들이 죽어갖고 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게 뭐로 보입니까? 새의 길, 쿠스졸. 뭐의 의미는? 은하수. 그래서 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새, 보통 백조나 까마귀를 많이 얘기하는데 타고 은하수를 거쳐 북극성으로 돌아간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인들은 쿠스졸이라고 부르고 또 우마이 탱그리의 젖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뭡니까? 밀키웨이 아닙니까? 밀키웨이. 우유의 길. 투르크인들도 우유의 길이라 불러요. 우마이 탱그리의 젖이니까 우유 아닙니까? 또는 쿠스졸, 새의 길. 은하수 자체를 새로도 봐요. 그러니까 새가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은하수처럼 만든 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일월성신. 하늘과 땅 사이의 신. 이게 반신반인이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으로 내려온 지도자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신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선택받은 자. 이렇게도 묘사하죠. 이게 뭡니까? 여기 히브리어가 보이네. 아, 그러면 뭐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뭔지. 유대교 아니니까 유대교. 근데 왜 유대교에서 1월 성신이 나오죠? 조선시대 1월 성신? 똑같죠? 아까도 얘기했죠. 왜 가나안과 이집트와
파밀리가 똑같은 거 뜻이지. 왜 한국과 이스라엘과 중앙아시아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에 생각하는 지도자라는 개념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바로 그 중간기계의 신이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요 모양은 뭘까요? 아, 이거 예전에 본 것도 있는데, 파밀에 보면 카자리아 뭐 이런 나라 뭐 이렇게 양쪽에 물건 잡고 있는 거. 요 머리 모양 보이십니까? 샤먼이죠, 샤먼. 유대교에도 샤먼이 있었어요. 지금 랍비라 부를 뿐이지. 요 심볼이 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요 주변의 심볼은 뭐냐? 요겁니다. 월화수목금토일 7성의 별. 7성을 포함하고 가운데 주지하는 자, 즉 누굽니까? 탱글이죠. 이게 탱글이 아닙니까? 이거 탱글이에요. 왜 유대교에서 똑같은 게 나타나지? 왜, 물론 몽골은 당연히 샤머니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한국 당연히 나타나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오봉 아닙니까? 화수목금토 일월, 월화, 일월. 조선시대 때 왕은 누굽니까? 탱글이 아닙니까? 우리가 유교 시대라고 하지만은 유교도 결국 샤머니즘의 바탕을 둬서 그 근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타나잖아, 이렇게 문화에서. 자, 이건 뭡니까? 수메르. 하늘과 땅의 신, 삼신 아닙니까? 일월성신, 달과 태양과 북극성의 신. 똑같죠? 이 개념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메르는 결정적으로 알타이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마이 탱그리가 살았다는 하안 탱그리. 오늘날은 하안 탱그리라 부르고 고대는 수메르산이라 불렀던 산입니다. 물론 수메르산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것도 한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또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지금 히말라야에 있는 카일라스산, 우리가 소위 수미산이라 부르는 것도 수메르산이었고, 그 다음 경상도에 가면 우두산이라고 있다고요. 소몰이 아닙니까? 그것도 수메르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죠. 메소포타미아도 당연히 수메르가 있죠. 왜냐? 여기로부터 갈라져 나가면서 그 지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요크에서 뉴요크 가고 오르레앙에서 뉴올리안즈가 생겼듯이 유목민족이 이동하면서 지명을 갖고 온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국경 사이에 딱 있습니다. 한 탱그리가. 요거를 고대는 수메르산이라 불렀어요.